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의 그냥 윤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퇴로 열쇠, 정의당의 물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서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네. 11월에 명예롭게 물러나는 방안을 여권에서 그리고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정의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는 정의당의 지금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질문 드리는 겁니다. 뭐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겠죠. 아무래도 정의당이 당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적으니까 그걸 네. 늘리는 게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거법 개정인데요. 지금 그 선거법은 4당 합의로 지금 패스트 트랙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은 항상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여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앞전 합의문에서도 정치개혁특위의 안을 먼저 이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을 하자. 근본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야만이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을 먼저 해줘야 함께 네.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데스노트가 아니라 눈치로트라는 이런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조 장관 임명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아마 여기에 선거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상정안이라는 이 선거법 개정안은 사실 그냥 통과되기는 사실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연대, 그리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때문에 호남에서 방금 아까 그래픽에서 보여드렸듯이 6석이 줄어들게 되면 이들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안만 처리해주고 선거법은 이제 물 건너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선거법이 우선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의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법개혁 법안도 사실은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심상정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 만큼 꽉 막힌 정치의 병목을 풀어낼 새로운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많은 장애가 예상됩니다만 정의당도 지금 장애가 예상된다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조 장관이 물러나려면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키를 정의당이 쥐고 있는 게 맞긴 맞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여당이 항상 우선적이라고 먼저 예.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 이 부분은 공수처의 설치안을 보면 왜 먼저 사법개혁을 하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공수처 지금 관심사니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바로 첫 번째는 검경과의 관계인데요. 이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첩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조국 수사가 논란이 될 때 공수처가 있으면 그거 우리가 수사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여당의 주장대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수처가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해달라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검찰은 사건을 이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수처장의 자격인데요. 15년 이상의 경력의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판검사 출신이 아닌 민변 소속 그리고 친정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한번 논해 볼 텐데요. 10년 이상 수사, 재판, 조사 경력, 그리고 현직 검사 비중이 50% 이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말고도 다른 인력으로 법조인으로 수사 인력을 채우겠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각종 조사위와 특위 출신 그리고 민변 변호사로 절반 이상 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느낌표는 딜 가능성의 느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뭐 진행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는 유시민의 검찰 공격,
외에 물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시민 이사장 발언들을 보면 유독 검찰을 겨냥한 발언들이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기 전에 유 이사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이 검찰의 난 난다. 윤석열의 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한테 대든 신군부랑 비슷한 정서라니까요. 지금 검찰이. 자,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도 제주도 특강에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했거든요.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증거가 없다. 네. 또 수사를 이제 마감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뭐 증거가 충분한지 또 아닌지 뭐 유 이사장도 알 방법이 없을 테고 예. 또 뭐 무엇을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 근거가 될 테고 그리고 만약에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도 없는데 영장을 발부했느냐 이런 식의 조국 지지자들의 이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검찰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네. 저런 취지 얘기를 뭐 정치적 입장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네. 관심은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에서 이제 중요한 고비인데 여기에 영향을 저런 발언들이 주지 않을까 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유 이사장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용시 책임을 져라는 저 이야기는 그만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사법 절차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은 좀 신중한 게 좋을 텐데 이 검찰에서도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도 유 이사장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상태인데 이렇게 고발을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저러한 취지의 발언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 유감을 표명했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느낌표는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자, 두 번째 느낌표는 전지적 참견으로 승부수 여기에 느낌표를 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안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참견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물음표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조금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결혼식장 사진인데요. 좌조국 우성렬입니다. 예. 네. 좌조국 우성렬. 네. 결혼식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어제 대검찰청 예식장에서 예. 이제 한 검사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화면의 왼쪽 양쪽을 보시면은 예. 왼쪽에는 조국 법무장관 저렇게 화환을 보내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 두 사람이 지금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저런 화환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띄긴 하네요. 눈에 띄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어제 그 여기에 참석한 하객의 SNS에 사진에 올라와서 이제 화제가 된 사진인데 어제 또 서초동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대검찰청 예식장 가는 길에 아마 집회 현장을 봤을 테고 조국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왼쪽은 조국, 오른쪽은 윤석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분의 마음도 아마 심정이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진을 올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결혼식장에서 축하를 해주고 또 화환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국,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뭐 신랑 신부야 잘 화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이 느낌표는 뭐 양쪽은 저렇게 있지만 신랑 신부는 잘 살라는 의미에서 예. 지금 어느 신혼의 꿈이라고 느낌표를 찍어봤습니다. 재미있는 사진까지 잘 봤습니다. 네. 훈훈한 마무리까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윤태현 기자였습니다.